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레이닝 테스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 배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엠피리컬하게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메저먼트에 대해서 우리 엠피리컬리 한번 해보는 건데요. 자, 봅시다. 우리 뭐 이런 곡선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중고등학교 때 워낙에 많이 보던 함수이지 않습니까? 사인 함수입니다. 뭐 사인 함수인데 사인 함수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뒀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1이 사실은 2파이 지점인 거죠. 그 다음에 0.5 지점이 사실은 여기가 파이 지점인 거고 여기가 2파이 지점인 것이고 그런데요. 뭐 맥시멈이 1이고요. 미니멈은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인 함수입니다. 우리 이 사인 함수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트루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F 함수입니다. 해서 이 사인 함수를 우리 F 함수라고 보면 그럼 여기 있는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실제 우리가 뭔가 리그레션을 하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우리가 이미테이션 해야 되는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미테이션 해야 되는 트루 함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현실에서는 이런 함수를 알아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우리 처리를 해보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트루 펑션을 이미 관측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이미 머신러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트루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트루 펑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트루 펑션을 지금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러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트루 펑션이 사인이다 라고 한번 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한번 강하게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X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 사인 함수들은 이 Y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0.4 지점쯤에서는 한 0.5 정도의 값을 지금 내보내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한 0.7 뭐 그런 정도에서는 뭐 상당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네요. 뭐 거의 마이너스 1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 우리는 사실은 이 트루 펑션 중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몇 개의 포인트에 불과합니다. 트루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옵저베이션들은 지금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어떤 함수에서 왔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관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거 사실은 이런 그 스트리트 라인인데 자, 우리 한번 조금 기능을 이용해 볼까요? 요걸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이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 보면 요 오렌지색 선, 노란색 선에서 에러가 있으면서 관측된 그런 점들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트루 값은 뭐 항상 마이너스 0.2 정도, 1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0.1에서 에러 텀이 옵저베이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에러하고 발생할 때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에러가 붙어가지고 뭐 0.5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보이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할 수도 있냐면은 그거 사실 아니다. 우리 다른 색 선을 해볼까요? 우리 보라색 선으로 이 포인트는 사실은 이런 1차 함수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를 이렇게 퍼펙트하게 점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사람이 맞는 주장일까요? 사실 누구도 맞지 않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인 함수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인 함수는 이렇게 일직선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런 픽스된 선도 아니고 Y에 픽스된 선도 아니고 뭐 1차 함수도 아닙니다. 되게 복잡한 함수죠. 되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넌 리니어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마치 장님들 코끼리를 각 부분들 조금씩 만져보면서 아, 코끼리는 이 모양이야, 코끼리는 저 모양이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랑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코끼리 전체 모양을, 이 사인 함수 전체 모양을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해답일까요? 사실은 사인 함수를 그대로 리제너레이트 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인 함수를 그대로 리제너레이트 못하고 우리가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모델의 한계점에 의해 가지고 이 직선으로만 묘사를 해야 된다. 그 어프록시메이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녹색 선, 이 녹색 선이 가장 피팅이 잘 된 라인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거 사실은 제가 피팅을 해서 만든 선인데요.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지워서 보면 여기 초록색 선이 있잖아요. 이 초록색 선이 이 파란색 선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 피팅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색 선, 옛날에 아까 우리 보라색 선으로 얘기했던 1차 함수 같은 요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색 선과 나름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회색 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픽스된 y에 대해서 픽스된 라인은 이 x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변동치에 대해서 전혀 리스판스를 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플한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플한 모델인 거죠. 근데 컨스턴트 값이 펑션이 되니까요. 근데 요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보다는 좀 더 잘 이 사인 함수를 표현하고 있다. 조금 더 잘 컴플렉스해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두 개의 옵저베이션으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케이스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겁니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왼쪽에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관측이 됐고 나이스하게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점이 관측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향하는 그런 1차 함수를 만들 수 있게끔 잘 옵저베이션이 샘플링 된 케이스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어떤 걸 표시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포인트가 여기 하나 샘플링이 됐고요. 이번엔 운이 안 좋아서 여기에다가 샘플링이 또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1차 함수 선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향하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상향하는 선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즉,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이 인피니트하게 많은 점들 중에서 딱 이 두 점으로 샘플링이 돼가지고 이 아주 웃긴 그런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을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이건 안 좋죠. 왜 안 좋습니까? 이 선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요 나중에 테스팅 할 때는 실제 현장에서 디플로이 돼가지고 이걸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에스티메이트 된 값은 여기서 발생할 것이고요. 근데 실제 값은 여기서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만큼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큰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였다고 하면은 그럼 에러가 적겠지요.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된다고 하면 에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에러의 그 미래의 데이터셋의 셋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에러가 커지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픽스된 컨스턴트 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컨스턴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샘플링이 되든 간에 이 샘플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사인 함수가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샘플링이 되든 간에 그거의 평균을 취해가지고 그 평균의 값을 컨스턴트 라인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뭐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건데 그러면 이 에러는 아까처럼 크게 벗어나는 에러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즉 아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차 함수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런 에러의 요 컨스턴트 라인에서 생기는 에러의 길이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피팅이 되면 이게 진짜 사인 함수에 대해서 잘 피팅이 되면 1차 함수가 컨스턴트 라인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엉터리처럼 피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스턴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나이스하게 탁 피팅을 해줄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거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피팅이 안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피팅이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밖에 예측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되게 스테이블하죠. 되게 스테이블하고 우리 믿을 수 있죠. 적어도 1과 마이너스 1 사이는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 얼마든지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고 에러 텀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질문 사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험하지 이렇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위험한 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되게 스테이블하지만 능력이 좀 떨어지는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사실은 여기 뭐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fx라고 하는 요 true 함수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셋은 두 개의 포인트가 항상 샘플링 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지금 우리 가설이 있다는 겁니다. 하이포테시스 펑션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g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0디그리가 있고 하나는 1디그리가 있습니다.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요 파란색 사인 펑션에서 아주 인피니트하게 많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것의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샘플링 되고 여기 샘플링 됐다가 이렇게 막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컨스턴트 라인 0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0에서 이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가 0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그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린 라인으로 아마 귀결이 될 겁니다. 해서 인피니트하게 많은 경우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컴플렉스해지는 게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샘플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컴플렉스한 모델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를 잘 설명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해서 우리 한번 제가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어떻게 재봤냐면요. 여기 있는 포인트들이 다 샘플링이 된 겁니다. 여러 번 샘플링을 했는데 근데 그 여러 번 샘플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mean hypothesis, average hypothesis를 우리 도출할 수 있었죠. 그게 여기서는 지금 샘플링을 몇 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뭐 마이너스 0.1 라인쯤 되어 있는데 그것에 또 에버리지 구할 수 있으면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가 되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한 이 정도쯤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를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여러 개의 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개의 라인이 지금 샘플링이 여러 번 안 돼가지고 이 녹색 선에 지금 근접하고 있진 않은데 여기 있는 요 라인처럼 이런 라인처럼 지금 에버리지 하이포테시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떻게 됐다고요? 베리언스는 구간마다 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 컨피던스 인터벌인 것이죠. 자,
요렇게 하고 우리가 바이어스 그다음에 베리언스 공식이 있었죠. 앞에서 우리 에러 텀 어떻게 구할까? 그 컨셉추얼리 우리 구한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현실에서는 그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이 true 펑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true 펑션을 sign이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어스, 베리언스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바이어스, 베리언스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보면 어떻습니까? 저기 바이어스는 여기서 아주까지는 아니어도 높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말이죠. 여기는 바이어스가 한 0.3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이어스가 한 0.5 정도 됩니다. 그 말인즉슨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true 펑션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true 펑션은 사인 함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모델이 설명하려고 하는 제로 디그리 라인 혹은 원 디그리 라인 이게 가진 모델의 리미테이션 때문에 모델의 한계점 때문에 바이어스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에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베리언스는 어떻다는 겁니까? 베리언스에 의한 에러는 여기서는 상당히 적고 여기서는 상당히 진짜 높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아하, 이 베리언스가 사실은 이 이상하게 러닝 됐을 경우에 이상한 포인트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가 관측돼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라인들 때문에 베리언스가 상당히 커진다. 베리언스에 의한 에러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바이어스는 에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로 디그리 라인이라서 엄청 모델이 리밋돼 있지 않은 더 심플한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한 값만 보내주니까요. 이 더 이상 간단할 수 없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인 함수를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는데 매우 큰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 값은 이것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베리언스는 이것보다는 훨씬 작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습니까? 모델이 스테이블해가지고 이게 낮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모델 이게 사실 그렇게 컴플렉스한 모델은 아니잖아요. 지금 1차 함수니까. 하지만 이것보다는 컴플렉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한 모델은 베리언스가 높아지고 바이어스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심플 모델은 거꾸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밸런싱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캄스 레이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캄스 레이저는 뭐냐 하면요. 여러 개의 컴피팅하는 하이포티시스가 있을 경우에는 심플한 하이포티시스가 낫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컴피팅 하다는 말, relatively similar error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 relatively similar error는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는 에러가 엄청 줄어진 상태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요거는 뭐 좀 더 피팅할 수 있는데 에러 좀 크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얘와 얘의 에러가 비슷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심플한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훨씬 커브가 복잡하죠. 모델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요 케이스가 낫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캄스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썸션, 동일한 설명력을 지닐 때는 가장 적은 어썸션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위크 1 기억나십니까? 팩 러닝 배웠을 때요. 팩 러닝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하이포티시스를 사실은 만드는 거잖아요. 하이포티시스를 만들고 거기에 파라미터도 하이포티시스의 한 컴포넌트가 되고 그 다음 모델의 스트럭처 자체도 한 컴포넌트가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하이포티시스를 우리 골라가는 것이 머신러닝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다 사실은 다 하이포티시스입니다. 이 하이포티시스 중에서도 에러가 유사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가장 심플한 하이포티시스가 최고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오캄스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잘 리플렉트, 그러니까 잘 나타내고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에러가 동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스테이블한 모델을 여기서는 프리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